네, 확률론과 미중계하는 비적분학이다 시간이고요. 일단은 이 시간 다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첫 시간 동안은 좀 약간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시간 동안은 각자 하신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구체적인 피드백들, 여러 이제 방향성에서 들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모니들이 이제 서브 스터디 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방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합니다. S2나 토러스에서 가우스 속률을 실제로 계산할 것. 손으로 해야 됩니다. 듣는 거 필요 없어요.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고 막히시고 실제로 값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고, 그리고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S2나 토러스에서 적분해서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되는 거를 역시나 적분을 실제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 일단은 이 시간에 계속 앞으로 우려먹을 지점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점에서 버리고 갈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좀 어떤 여쭤보고 싶은 게, 막히는 지점을 포함해가지고 그냥,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게을러서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도 실제로 있어요. 하시면서 좀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뭐 한두 분 정도 혹시나 있으면 되겠고요. 일단 슬랙에 올라온 걸들을 보긴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혹시 관련해가지고도 괜찮고, 어떤 제가 지금 말한 층위에서, 계산 층위에서 혹시 나누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되겠고요. 다 조용하신데 진짜 할 줄 아세요? 해보셨어요? 정말로? 이거 안 해보면 못 배워요. 그래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떤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이거 모르거든요. 이거 가우시안 커베이처랑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적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수학의 관문을 여는 거에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이거 안 해보면 정말로 못 배워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제가 이 사일런스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거 진짜 해보면서 굉장히 액티브한 성격이어야 돼요. 이 계산, 이거 트리비얼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의미에서 어떤 수학들을 공부해도 다 여기로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미분계하나 확률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다 요 첫 번째 선자고요. 가우시안 커베이처 계산하는 데 단어가 있고요. 약간 대수학이나 대수기하나 이런 것들은 가우스 분해 정리, 가우시안 커베이처 적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모스 피어링이 뭐냐는 이 모든 거.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안 해보면 절대로 못 배워요. 히어리 나올 때마다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를 가지고 여러 베리에이션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다 같이 해야 되는 얘기들부터 좀 나누어 볼게요. 그럼 일단 지금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면서 일단은 적어도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설명드리는 거 사실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고 느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R3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계산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R3의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존되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 계산들을 옮겨야 돼요. 이게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오직 저평면들 레벨에서의 정보들로 다 환원할 수 있다라는 게 가우스에 위대한 정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컨셉에서 이제 리마니안 매트리라는 컨셉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가 되어지냐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걸로 바꾸느냐에 기본적으로 초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미분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바라보았던 관점은, R3에서 서피스를 주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렉션을 추출하면 그거를 이제 노멀 디렉션을 죽여서 오소고널 프로젝션 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규정했다는 게 포인트이고요. 혹시 말이 이해가시죠? 전체 프레임은 R3로 놓고 거기서 노멀 디렉션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으니, 노멀 디렉션에 대한 정보들을 죽이는 거를 저희가 공변도 미분,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 부르는 거라는 걸 일단 납득을 해야 되고요. 이거 납득이 갔죠? 여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는 철저하게 노멀 디렉션을 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어떤 미분이라는 데이터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보신 분들은 감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어떤 고민은, 어쨌든 노말을 써가지고 하는 걸 어떻게 버리느냐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이고요. 생각을 할 때 있어서요. 여기까지 대충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확장을 하냐면, 저평면에 있는 정보들을 벡터장 레벨로
옮기는 그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기호를 도입할 거냐면 이 어떤 나블라 기호를 도입을 할 거죠. 미분을 할 때. 이거를 보통 저희가 접속이라고 부를 거고 이것도 사실 여러 맥락에서 따져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보는 맥락은 레비시비타 접속이라는 맥락에서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냐면 실제로 지금 이 가우시안 커베이츠를 계산하는 것들을 오직 그 리마니안 매트릭에만 의존되어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크리스토벌 심벌을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뜻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이 얘기가 되어져요. 그 구체적인 레벨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벡터장들 간의 어떤 미분으로서 그 이 접속이라는 게 어떤 컨셉이냐면 한 벡터장을 다른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컨셉을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해요.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그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오히려 저는 그 하나씩 렉처하듯이 설명하는 건 사실 전혀 없어요. 이것들은 어떤 생각해 보시고 다시 가서 느껴 보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는 거지. 렉처로는 못 배웁니다. 이거 미적분학 배울 때 미분 해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막 키우지 배워야 되는 거지. 뭐 지금 토마스 책 읽듯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미분이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x라는 벡터를 y라는 벡터로 미분하는 그 방식을 생각할 때 x를 y로 미분하는 것과 y를 x로 미분하는 게 R3에서는 같아요. R3에서는 x라는 벡터장으로 미분을 먼저 하고 함수를 그리고 그거를 y로 미분을 하나 y로 먼저 미분을 하고 x로 미분하나 물론 이때는 미분하는 어떤 대상이 뭐 C2 펑션 이상일 때 뭐 이런 조건을 걸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 저희가 미분 연산자를 스위치해 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벡터장과 1차 미분 연산자를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는 대충 했다고 치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R3에서 미분을 할 때는 이런 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뭐 순서를 바꿔가지고 X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나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나 뭐 같죠.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거를 탄젠셜 디렉션으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죽이는 그 행위로 인해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 구분해 줘야 돼요. 실제로 그 트레젝토리를 따라 가지고 벡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면 알겠어요. 지금 일단 나이브한 선에서 그 일단 지금 저희가 접속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자 할 때 벡터장 간의 미분이라는 방식을 정의하고자 할 때 유클리드 공간에서 미분을 하는 것과 서피스 레벨에서 미분하는 거에 노멀 디렉션을 죽여야 되는 차이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정보량을 바꾸고자 하냐면 저희가 지금 서피스에서 미분을 하는 것과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레비시비타 접속을 가지고 미분하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를 봐야 돼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 계속 말씀드린 저희가 팩트 공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가 그냥 단순히 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분법을 정의하고 싶은 게 이제 이걸로 미분법을 바꾸고자 하는 게 지금 거스의 그 위대한 정리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요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진대요. 하나가 그 어떤 커넥션이 주어질 때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거를 저희가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이다. 하나가 매트릭을 프리저빙 할 때. 사실 이것부터 굉장히 꼴상사나운 노테이션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대충 슥슥 던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필요한 건 디테일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컨디션이 토션 프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커넥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레비시비터 커넥션 혹은 뭐 리마니안 커넥션 정도로 부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무스 매니폴드랑 리마니안 매트릭과 레비시비터 커넥션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른다. 이게 통상적인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데피니션이 되는데 그 얘기부터 오늘은 좀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앞으로 아시죠 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이해하는 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나하나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그 대화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말들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그 매트릭을 프리저빙 한다라는 이제 요게 뭔 소리냐?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요 페이지들을 오늘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두 가지 층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저희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쓸 때 다 레비시비타를 가지고 일단은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정보 기하나 다른 사이드 기하로 가고자 하면 커넥션도 실제로 바꿉니다. 여러 어떤 층위에서요. 그거는 일단은 그 번외 얘기로 당분간은 좀 두기로 하고요. 그러면 두 가지 층위가 필요한데 하나는 저 지금 적혀 있는 기호를 이해를 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로. 기호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층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피스인 R3에서 보는 것과 저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그 링크를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 층위가 되어져요. 혹시 둘 다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은 다른 책들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레퍼런스 지정을 안 해드릴게요. 보통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저는 보통 도카르모 책을 제일 많이 선호해서 보기는 하는데 다른 책들도 봐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 정의들이 혹시 이해가 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혹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컨디션. 나블라 오브 G는 0이다. 이거 도대체 뭔 소릴까요? 사실 이 기호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는 펑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고요. 저거 무슨 뜻이죠?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나블라 아래 하첨자에 다른 변수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안 들어가서, 맞아요. 네, 그게 안 넣을 때 어떤 의미인지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런, 미분계학 계통의 공부를 하다 보면, 노테이션을 전혀 통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무도 통일할 생각이 없어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든 이 모든 노테이션을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폐해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 기호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래쪽 슬롯은 일단은 포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아래쪽 벡터 X에 대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두 가지가 지금 지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 커넥션 기호를 쓸 때 보통은 이거를 코베리언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라고 하면 미분계하는 사람들한테는 통용되는 말인데 이 기호를 쓰면 이 아래쪽 첨자에 들어가는 벡터 필드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에는 이 아래쪽은 언제나 벡터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기를 지금 생략해 쓰는 거는 임의의 벡터장 대문자 X에 대해서 나블라 XG가 0이다라는 기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도 안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게 뭐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이제 그리고 요 기호 자체가 사실 일종의 사실 디퍼런셜 폼으로 써놓은 노테이션이에요. 사실 노테이션 자체. 그것도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여기서 이 G는 벡터장이 아니에요. G는 리마니안 메트릭이라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커넥션이라는 걸 정의하는 건 벡터장을 다른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개념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G는 벡터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임의의 벡터장 X를 뽑아서 G라고 하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벡터장 X로 미분을 해준 게 0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선언의 의미 자체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구나 싶지만 그렇구나가 아닌 게 G는 벡터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다른 코멘트는 지적 있으면 전 사실 저 해석들이 듣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읽으시는지 저 조건들. 근데 일단 1번 컨디션부터. 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어, 결국에는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미분하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너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벡터가 두 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그 이너 프로덕트를 미분을 했을 때는 각각을 미분한 것으로 이렇게 라이프니츠 룰처럼 되지 않는데, 저 조건이 이제 라이프니츠 룰처럼,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것, 더하기 두 번째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이너 프로덕트, 이제 안 한 거랑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더한 형식으로 라이프니츠 룰처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는 설명이긴 한데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건드려 볼게요. 저희가 네. 같이 다 갈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카르모의 제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책을 그냥 꺼낼게요. 도카르모 책이 더 중요해서는 아니고 그냥 어지간한 게 다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꺼내는 맥락인데 여기서 어디로 갈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레비시비타 커넥션으로 쪽으로 가면 여기 챕터 2쪽에 얘가 이제 사실 레비시비타 커넥션이에요. 그냥 옛날 책에서 리마니안 커넥션이라고 부른 거죠. 다 레비시비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글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컨디션이냐면 여기서 지금 시미트릭이라고 불리는 컨디션이 지금 미키 선에서의 저 토션 프리 컨디션이고 토션 프리가 훨씬 더 타당한 단어예요. 여기서 단어 너무 옛날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키 선에서 2번 컨디션이고 두 번째에서
그 이제 레비시비타는 어떤 리마니안 배터리가 컴패러블하다. 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블라 G는 0에 대응되는 컨디션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정의 레벨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정의 레벨에서 일단 놓고 보면 그 정의가 이거거든요. 한번 이거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지금 이 기호는 통상적인 벡터장 기호예요. 벡터 필드 세 개를 주고 x, y랑 z를 집어넣어요. 이거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 레벨에서는 오히려 해석이 명확할 거예요. 어떤 해석을 갖고 있냐면 y랑 g를 그 리마니안 매트리에 집어넣으면 벡터장 두 개를 집어넣으면 펑션이 나와요. 스무스 펑션이 나와요. 스무스 펑션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함수니까 스무스 펑션이니까 x로 미분한다는 뜻이 좌변의 뜻이에요. 의미가 명확해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돼 있고 되는 녀석이 역시나 이제 y를 x에서 미분하면 벡터장이 나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랑 g랑 집어넣어서 펑션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벡터장 만들어서 y랑 해가지고 펑션을 만드는 거가 같다라는 상층에서 보면 지금 x를 이렇게 라이프니츠로 적용하고 이렇게 라이프니츠로 적용하는 걸로서 해석이 되는 거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해야 되는 해석이 일단 오히려 이거는 좀 와닿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R3인 서피스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그 이 미분한다는 게 오소고날 디렉션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 지금 얘는 오히려 의미를 알고 있어서 아 이거는 어떤 그 일단 라이프니츠처럼 직관적으로 보인다까지는 수긍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라고 할 때 다시 위키 페이지로 가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블라 G는 0이라고 하는 것과 왜 이게 같으냐? 라는 층의 질문이 한 가지가 해소가 되어야 되고, 맞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손으로 하는 계산으로 지금 묻는 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서피스인 R3에서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의존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 다 중요한 질문이 맞죠. 이 둘 다 지금 따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혹시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1번만 볼게요. 그 토션 프리 컨디션 말고. 그 지금 이제 저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라고 불리우는 혹은 매트릭 커넥션이라고 불리우는 저거 무슨 말이냐. 질문 두 개 다 이해 가셨나요? 지금 제가 독가르모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일종의 라이프니츠로 보였던 것과 나블라 오브 G가 0이라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에서 지금 서피스인 RC에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에 이거는 도대체 이 컨디션 어디에 녹아 있다는 것이냐. 이 둘 다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야기,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텐서에 대한 저 맞아요. 미분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맞아요. 되거든요. 지금 그게 사실 지금 가는 질문의 라인이에요. 텐서의 미분이라는 거가 지금 이제 반드시 필요해지게 라인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이것 쪽으로 아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 텐서 미분이라는 컨셉에 대해서요. 일단은 저는 그냥 정의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텐서 자체가 멀티, 멀티 리니어 펑션이니까 그 멀티 리니어 펑션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걔에 대한 걔하고 텐서하고 이제 의 연산이 사실상 그냥 펑션이기 때문에 그 연산으로부터 정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혹시 또 다른 분들, 지금 매트릭 커넥션, 나블라 G는 0,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라고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설명이나 하시고자 하신 얘기들이 있으시면 듣겠고요. 설명은 아니고요. 그 미분 형식 관점에서 이제 저거를 검사를 계산 과정에서 해봤었는데요. 네, 잘 모르고 한 거긴 하지만.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커넥션을 그 원폼으로 네,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게 W가 이제 어 뭐 토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2x2로 결국 표현이 되는데 그 원폼이 이제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는 0이고 그 양쪽 그 대각선 컴포넌트는 이제 서로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퀄 이제 매트릭 컴패터블 하다라고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커넥션이 이제 어, 그러니까 결국 평면 위에서 이제 회전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원디메이셔널 로테이션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제 그런 폼을 가졌는지를 검사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됐고요. 저 매트릭 컴패러빌리티 저거 뭔 소리냐? 아, 질문입니다.
그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지향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손으로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하는 게 해석은 다 그다음 이 손으로 만져진 거에 결과해서 만져보죠. 그다음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미분기하 계통의 공부들을 하다 보면 이런 사안들이 계속 마주하거든요. 어떤 논문들을 읽거나 하다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노테이션, 대충 익숙한데 막상 이 노테이션 쓰는 방식들이 굉장히 낯설고 이런 사안들이 계속 조우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설명도 다 애매해요. 그랬을 때 진짜 두드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은 이 기호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위키선의 기호잖아요. 지금 쓰는 레벨이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어도 어느 레벨까지는 대충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충 이제 찾아보면 요 뜻이다. 대충 저는 사실 2개월 훨씬 더 좋아하는데 그 독가르모에서는 M이라고 쓰지만 이게 뭐 사실 이제 그 글로벌 섹션이라는 기호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뜻인 거는 여기까지는 대충 그 일종의 클래리피케이션으로 오케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것까지는 오히려 오케이. 아래쪽,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볼 때, 이렇게 그 두 가지 슬롯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배제하고 써놨으니까 이거는 어떤 명시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은 이놈에 들어가는 거가 벡터 필드면 오케이인데, G는 얘는 벡터 필드가 아니에요. 맞죠? 얘는 자명하게 벡터 필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기호 자체를 지금 놓고 봤을 때. 혹시 이거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어떤 클래리피케이션 하려고 하면 아래쪽에 X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보이는데 G 이거 뭐냐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적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만한 게 뭐냐면 코디네이트를 하나 따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inner local coordinate 이렇게 시작을 해요. 괜찮죠? 그 얘기는 실제로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토러스를 이렇게 딱 주면 토러스에서 포인트를 잡고 이 포인트의 로컬 네이버들을 지금 R2랑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얘로 지금 따서 이거를 x 무슨 뭐 1부터 뭐 xn까지 뭐 여기서는 n이 2인상이죠. 이렇게 지금 코디네이트 구체적으로 따자는 행위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한 것은 파라미터라이저를 취하는 그거에 대한 걸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계산을 시작하면 이 첫 줄이 계산해서 반드시 나오게 돼요.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안 잡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동의가 되셨나요? 그게 실제로는 R2에 있는 그 이제 그 좌표 표현으로 국소적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포인트죠.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걸 쓰고 계셨냐면 S2에서도 그렇고 토로스에서 그렇고 그거를 R2랑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아니라 S2의 특정 오픈셋 그리고 토로스의 특정 오픈셋을 따셔가지고 계산을 수행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산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층위가 납득이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서 계산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이너 로컬 코드는 이 말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여기서 코디네이트 따게 되면 제가 X1부터 XN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호를 하면 실제로 얘는 RN의 포인트지만 자명하게 RN의 포인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타겟 공간 매니폴드니까 M이라고 할게요. 사실 이거 당연히 RN은 M이랑 같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여기서 포인트를 취하는 행위랑 여기서 포인트를 취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고 사실 이게 위상 동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다른 코디네이트를 바꾸면 바꾸는 법을 디페어몰피가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를 물론 이렇게 사실 그 논문에 쓰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 레벨에서 더 이상 구분 안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말이 만약에 어떤 분들이 아 나 이거 맵으로 구체적으로 차트 주고 구분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계산이 더 복잡해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이렇게 RN의 구조를 가지고 땡겨 온 다음에 계산을 시작한다고 보셔야지 이 계산들을 따라갈 수 있는 라인이에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네? 뭔 소리 하는지? 여기까지? 자,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를 만드냐면, 원래는 저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만들었던, 그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그래서 이 원부터 이 n 같은 거를 생각했던 거 대신에, 여기서 물론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거는 적당히 이제 그 엑시스 베이시스라고 그냥 대충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다 프로덕트를 지금 잡으려는 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엑시스 베이시스를 잡았던 거 대신에 뭘로 바꾸냐면, 지난번에 했던 설명이 저희가 이거를 1차 미분 연산자로 바꿔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는 관계는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이게 이렇게 되는 요 관계로부터 우리는 실제로 그 이제 V를 주는 것과 얘를 주는 것 이거 두 개를 같은 걸로 보겠다. 얘를 프리슬롯으로 보고 그래서 벡터를 하나 주는 것과 데리베이션을 하나를 주는 거를 실제로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으로서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말이 혹시 괜찮아요? 내적까지 보존하는 센스에서 지금 저희는 그래서 미분 연산자들 자체를 이제 더 이제 벡터로 보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탄젠트 벡터이고 뭐 굳이 쓰면 V sub P 정도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탄젠트 벡터이고 만약에 여기서 P까지 포기하면 이렇게 쓰면 이게 벡터 필드입니다. 이게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1차 미분 연산으로 지금 바꾼 이 1차 미분 연산자들은 실제로는 각각의 엑시스 디렉션들의 벡터 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제 토로스 같은 게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 그 포인트의 네이버드는 이미 잡혀 있고 거기서 탄젠트 스페이스들을 잡아주는 것들마다 그 네이버드 안에서요. 잡아주는 것마다 그 엑시스가 지금 DDX1부터 DDXN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이해가잖아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듣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 가지고 헤매고 나서 매치를 시키면서 납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 결이요. 그 어떤 책에 있는 쌈박한 설명을 듣고 무슨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결이요. 이 모든 것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고 보면 우리는 어떤 거는 대충 동의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커넥션이라고 하는 대상을 대하는 거는 그 독가르모는 계속 말씀드린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혹시나 나중에 기하 위상기하 계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호가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벡터 번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글로벌 섹션 기호거든요. 나중에 이제 코어몰로지 같은 거 다룰 때도 그렇고. 그래서 탄젠트 번들이라고 하는 특정 번들에서 지금 프린시플 번들 이런 것도 보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사실 그 탄젠트 번들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호를 저는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의 함수로서 그래서 x랑 y를 받아서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좀 그럴듯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호 레벨에서는요. 그래서 y라는 벡터장을 x라는 벡터장으로 미분한다. 이거는 괜찮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단지 이거를 서피스 레벨에서 어떻게 환원할 때 이거 뭐냐라는 것도 지금 저희 대화 측에서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 저희가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노말 그 저희가 지금 보는 층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미분한다는 건 어떻게 미분하냐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미분을 하고 이거를 탄젠트 디렉션으로 바꾼다. 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이렇게 지금 보는 층이에요. 보는 방식이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뭐는 알고 있냐면 그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G는 어떻게 해주냐면 DDXi랑 DDXJ를 집어넣었을 때 괜찮아요? 벡터장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게 IJ를 지금 픽스하고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거는 어떤 함수예요. 괜찮으시죠? 이건 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함수를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적는 것이죠. 기호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맞는 해석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U는 아까 잡아놓은 이 지금 로컬 네이버호드 이 U에 대해서 여기까지 혹시 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는 말들이? 자, 혹시 여기까지 그 산발적으로 떠들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역시 질문이나 코멘트요. 다 괜찮으세요? 하는 말들 다 저게 혹시 네. C 인피니티가 어떤 C 의미인가요? 인피닛이라는 기호는 어떤 뜻이냐면 그 이것도 다 좋은 질문들이에요. 제가 왜냐면 이거 어떤 관습들을 쓰는 게 저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데 이 함수가 U라는 그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미 얘는 오픈인 RN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이덴티파이를 지금 한 개 지금 U의 선택지예요. 여기까지 이거 괜찮으신가요? U는 그렇고 그래서 U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RN의 오픈셋에서 R로 가는 함수인 거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C 인피니시라는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CK라고 하면 K번 미분 가능하고 K번까지 미분한 것들이 다 연속이라고 해서 CK라고 쓰고 C 인피니시라는 거는 미분한 모든 데이터가 다 연속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기호, 예, 그렇죠. 그래서 스무트하다는 말은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저희가 다 무한번 미분 가능이라고 걸고 만약에 어떤 optimal transport나 맥락을 바꾸게 되면 이것들 다 바꿔야 돼요. 맥락들을. 근데 그것들은 맥락을 준 다음에 바꿔야 되는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여기까지 다 또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놈이 어떤 의미냐면 얘는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의미를 보세요. 이렇게 벡터장을 두 개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 아웃풋이 펑션이 되는 스무스 펑션이 되어지는 이런 녀석이에요. 구조 눈에 들어오셨나요? 물론 포인트를 잡으면 내적이 맞아서 제가 보통 채널에서 초심자들 대상으로 대충 내적하면서 설명해요. 리마니언 매트릭 단어 굳이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벡터장 두 개를 집어넣으면 그 포인트에서의 밸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무스 펑션이 되어지는 구조죠. 혹시 이거 또 괜찮으실까요? 제가 너무 막 떠드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은 좀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다시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뭐냐가 질문인데. 혹시 이해 가시죠? 이게 뭐냐가 지금 질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벡터장을 받는 슬롯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벡터장 슬롯 두 개. 일부러 한국어로 쓸게요. 이거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이 함수여야 돼요. 구조 보이시나요? 그런 녀석이에요. G라는 녀석은 함수인데, 그렇죠? 함수죠. 어떤 걸 받는 거냐면, 벡터장을 두 개를 받아서 아웃풋으로서 펑션을 내뱉어주는 녀석이에요. 물론 이 녀석의 어떤 태생은 그 각 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주는 녀석이지만,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벡터장을 받아주는 녀석이라는 컨셉이 나와야 돼요. 맞죠? 벡터장을 받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잠깐 벡터장 잠깐 까먹고 탄젠트 벡터로 해석합시다. 말 이해 갔죠? 리니어 알제브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포인트 빼면 이제 벡터장이 되니까 포인트 절고 탄젠트 벡터를 받아주는 녀석을 선형대소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지금 저희는 이미 그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파이나이트 디멘전al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거기서 벡터장을 받아주는 녀석을 뭐라고 했을까요? 펑셔널이나요? 네, 정확한 단어예요. 펑셔널. 보통 우리말로는 범함수로 호칭을 하고 리니어 펑셔널 혹은 듀얼 벡터 이 정도로 호칭을 해요. 그래서 어떤 뭐 기대수 라인을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형대수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리니어 펑셔널, 듀얼 스페이스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듀얼 스페이스란 어떤 거냐면 리니어 펑셔널을 보이는데 그것들은 어떤 거냐면 벡터 스페이스를 V라고 할 때 V에서 R로 가는 모든 리니어 펑션들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다 모은 게 다시 벡터 공간 구조를 갖고 파이나이트 디멘전일 때는 뭐 디멘전도 같고 사실 듀얼의 듀얼이 똑같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대에서 배워요. 이건 좀 적당히 팩트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테이션을 이제 굳이 쓰면 다시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녀석이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 오버 F가 있으면 여기서 원소를 뽑아주게 되면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요 컨셉. 그러면 이제 얘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 F로 가는 리니어들을 모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여기서 원소를 취주해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해준 거가 필드의 원소가 되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는 맥락에서는 실수를 지금 필드로 보고 있고요. 그냥 특별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장을 받기 위해서 일단 탄젠트 벡터를 받아줘야 되는데 탄젠트 벡터를 받는다는 거는 뭐를 주는 거랑 같은 행위냐면 듀얼 벡터를 주는 거랑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통 대응을 지어서 생각하냐면 다 선형대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수 라인에 그리고 학부에서도 사실 다 어떤 수학 전공이면 다 알아야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리뷰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를 이렇게 잡아요. 꼭 스탠다드 베이시스 필요 없어요. 베이시스를 잡아요. 괜찮죠? 베이시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를 주냐면 듀얼 베이시스를 줘요. 이 듀얼 베이시스란 어떻게 정의가 되는 컨셉이냐면 이 i 스타에다가 이 스타가 보통 듀얼을 지칭하는 컨셉입니다. 이 j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도록 하는 i랑 j랑 같으면 1이고 otherwise에서 제로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리니어 펑션을 잡으면 이게 베이시스가 돼서 이걸 보통 듀얼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얘가 베이시스면 얘가 듀얼 베이시스예요. 보는 법 납득이 가셨나요? 물론 실제로는 만약에 RN의 세팅을 생각하시면 V가 만약에 RN이고 V 스타가 RN 스타이면 사실 결국 벡터 공간으로서는 RN이랑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베이스를 정말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거죠. I 번째에서 이렇게 주는 거고 여기서 이 I 스타는 어떻게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다 프로덕트를 준 다음에 다 프로덕트의 슬롯 하나를 여기서 비워놓고 여기다가 이 I를 집어넣는 게 정의예요.
물론 이미 사용돼서 보면 그냥 제가 당연하지 않은 리스 레프레젠테이션 장에 쓴 겁니다. 그거랑 같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으니까요. 말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선형대수. 이게 선형대수를 배우면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계산들 하시는 이 중간 과정에서 이런 것들 잘 모르시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헤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납득한 다음에는 아 이거 선형대수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층위에서 가서 공부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선형대수가 쓰이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V라고 하는 거를 TPM으로 바꾸고 있고요. 탄젠트 스페이스. 그러면 여기서의 그 베이시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이제 이미 1차 미분 연산자에서 포인트 이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개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기호를 보통 이렇게 써요.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선형대수를 가지고 채용하는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미분기한 이렇게 쓰고요. 대수기하는 사람들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건 대수기 안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그냥 기호가 달라요. 그 좀 맥락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 듀얼 원소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대충 이렇게 쓸게요. 일단 먼저 그 기호가 와닿으시게. 지금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개념 이해 가셨나요? 지금 얘네들을 지금 제가 그냥 기호를 똑같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것들의 기호를 dx1p, dxn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 기호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치환적분했을 때 쓰는 dx도 사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이에요. 보통 이제 요 얘기를 하려면 사용대수가 필요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듀얼의 컨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 리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바꾸면 이제 다 얘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벡터 필드 레벨로 바꾸게 되어지면 이제 저희들 알다시피 이제 여기서 포인트 디펜던시 날리면 돼요. 동의되시죠? 포인트 디펜던시를 날려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면 보통 이제 요 티스타임을 보통은 코탄젠트 번들이라고 부르고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예를 들어서 뭐 고전 역학을 하시려면 그 기본적으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는 코탄젠트 번들을 가지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일단 이 시간에 차지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말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디펜트를 날림 이놈들을 그 디그리 1 디퍼런셜 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이놈들이 정확하게 뭐를 주는 거냐면 dxi에다가 ddxj를 집어넣었을 때 포인트 고정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델타 ij가 되도록 정의한 이놈들이 그 미분 형식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해가시나요? 선형대수에서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그걸 탄젠트 스페이스로 확장한 다음에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여기서 포인트 디펜던시를 날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어떤 디퍼런셜 폼이라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들은 뭐를 받아주냐면 벡터 필드를 하나씩 받아요. 리니얼리티를 들고 있으니까 베이시스에 대해서 알면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G라는 녀석은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벡터장을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각각 뭐를 흡수해주면 되는 거냐면 각각의 벡터장을 흡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그 각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텐서곱이라는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텐서곱은 이렇게 지금 벡터장 두 개가 들어가면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써 규정을 하고 기 혹시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지금 IJ로 써놓은 거니까 이 모든 인덱스에서 다 돌아야 돼요. 인덱스에 다 도니까 이게 IJ가 1부터 N까지 다 돌고 인덱스가 그래서 이 IJ 스위치 되는 것도 이렇게 다 돌고 그리고 여기서 집어넣고 나서 함수가 나와야 되는 그 함수 아까 우리가 GIJ라고 잡았던 이놈이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이게 G를 텐서로서 적은 기호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투 텐서로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분기하의 어떤 노테이션으로서 그 인덱스가 두 개가 반복이 되면 썸 기호를 빼거든요. 그 인덱스가 두 개가 반복이 되면 미분기에서는 100% 썸을 도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i라는 인덱스가 두 개고 j라는 인덱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서메이션 다 빼고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호 레벨에서 말 혹시 되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질문이 이게 뭐냐?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뜯어보기 위해서는 G를 예로 바꿔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이거에 대한 질문. 수학적으로 가지고 가는 방식. 자, 그래서 이제 요 디테일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미분 형식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관계가 좀 생기기 시작했죠. 자, 혹시 여기까지 이거 한 번에 듣고 그렇구나가 별로 아닌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메시지 테이킹 하셔야 되냐면,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선형대수에서 이것들은 뭐 당연히 기대수란에서 하는 거고, 그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학 전공으로 선형대수를 공부해도 이거는 당연히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그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하차하시고 그 공부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기대수 라인에서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당연히 다 해놓는 얘기들인데 그 기대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수학 전공들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 수학 전공 안 했는데 기대 전공 처음에 하시는 분은 처음에 되게 당황하는 컨셉이에요. 듀얼 스페이스가 뭐냐. 그 전혀 직관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 지금 쓰임새도 돈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쓰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층위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블라우브 G는 0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 풀어 쓴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적힌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해석은 당연히 달아야 되는데.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네. 이제 저희가 그 G를 쪼갠 거는 알았으니까 이 이후에 체크해야 되는 게 그 진짜 저 뭐 미분의 뭐 서메이션에 대해서는 뭐 잘 쪼개지겠고 근데 이제 세 개를 지금 곱한 거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GIJ라는 거는 정말 그냥 펑션인 거고 DXI랑 DXJ는 이제 그 디그리 원 디퍼런스 폼이고 그게 텐서 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저 텐서 곱에 대해서 나블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나블라가 디그리 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순서이구나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이해하신 게 지금 정확하게 맞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또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어, 여전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원래는 나블라 이제 위아래 다 벡터장이 들어가는 맞아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에는 벡터장이 아니라 미분 형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미분 아, 형식도 정확하게 미분 형식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미분 형식 한 개. 네, 네, 네. 그래서 미분 형식이 위에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맞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이거 모른다고 하는 건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그 규칙을 정해야 되는 룰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래서 한 가지 사이드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커넥션은 미분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커넥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게 레비시 베타 커넥션, 만약에 오버C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천 커넥션, 만약에 어떤 CR 스트럭처나 서브리마이너 하시는 분들은 뭐, 타나카 웹스터 커넥션 혹은 보트 커넥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하시는 경우들은 알파 커넥션, 이것들은 다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예외가 있구나.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생각해보니까 예외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제외하고 제가 아는 커넥션에서는 이 컨디션은 다 걸거든요. 이 나블라 G는 0이란 컨디션은 언제나 말하고 싶었는데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제가 반려가 되는 걸 방금 인지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그런 이거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떤 컨디션이고 그때 만약 이걸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야 돼서 여기서 그래서 지금 김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라인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말씀드린 게 제가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가 아니라 지금 이게 저희가 풀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지금 파고들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이 기호가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저희가 시작하는 레벨이에요. 벡터장 레벨에서 혹시 괜찮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얘네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관점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얘를 보는 관점은요. 이거 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벡터장을 두 개를 받아서 아웃풋으로서 벡터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린 이미 베이시스 벡터 필드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DDXK의 서메이션으로 적힐 수밖에 없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말이 혹시 동의하시나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포인트를 고정하지 않았으니까 스칼라의 리니어 어떤 그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펑션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펑션을 저희가 크리스플 심볼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스무스 펑션들이에요. 지금 로컬 네이버드를 유로 잡았을 때. 이 말이 혹시 이해가셨나요? 이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 층이에요.
이 말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계산들을 할 때 지금 뭐를 봐야 되냐면 저희가 지금 서피스인 R3에서 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1번으로 일단 구분할게요. 지금 저희가 서피스인 R3를 가지고 보는 건 사실 1번입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 거는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어떤 장난질을 해야 되냐면 얘도 이제 똑같이 I라고 쓸게요. 얘까지는 오케이. 얘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이 들어가는 슬롯이 더 이상 벡터 필드가 아닌 경우가 지금 저희가 나블라 G가 그거를 지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놓고 뭘 집어넣냐면 얘를 집어넣어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헤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블라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래쪽 슬롯을 이렇게 쓸게요. 기억 이해가시죠? 아래쪽 슬롯 똑같이 벡터 필드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면 위쪽은 지금 뭘로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위쪽에 들어간 방식은. 기억 이해가셨나요? 미분 형식을 제가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코도메인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코도메인은 뭐냐면 얘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벡터 필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 형식이 나와야 돼요. 혹시나 이제 기하 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좀 유식한 단어는 코탄지드 번들의 섹션이 나와야 돼요. 혹시나 유식하게 말을 하고 싶으시면 근데 다 같은 말들이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얘도 마찬가지. 얘도 G, DG, K들의 얘도 썸으로 적히는 거예요. 기호 혹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를 일부러 똑같이 기호를 쓸게요. 감마 IJ K 그리고 일종의 듀얼 비슷하니까 제가 일부러 기호로 이렇게 쓸게요. 전혀 합의되지 않 여기서부터 합의되지 않은 기호예요. 보통 어떤 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써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처음부터. 근데 어쨌거나 기호 이해 가시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자, 이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2번. 이해 가시죠? 1번도 여기가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뭐를 이해해야 되냐? 저 지금 저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겠죠?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3번. 아직 안 끝났습니다. 3번까지가 되어야지 저 나블라쥐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GXI 텐서 DGXK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혹시 이것도 동의가 되시나요? 얘도 필요해요.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라는 거가 있고 제가 근데 이거는 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섞어서 쓰기 시작할게요. 그 그래서 말씀드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아시죠 하고 막 떠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 보고 헷갈리면서 막히고 질문하면 파고드는 걸로 다 서피스인 R3의 계산을 다 환원되는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링크를 짓는 거를 애를 쓰셔야 돼요. 이 어떤 짓도 할 거냐면요. 저희는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이런 짓도 할 거고요. 아까 있었던 뭐 KJ라고 할게요. 그냥 대충. 이건 함수인데 이런 짓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보고자 했었던 진짜 대상인 이런 짓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쓴 이 5가지 기호는 의미가 다 달라요. 같은 나블라라고 썼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함수로서 정한다고 하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에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서 모티베이팅을 하는 층위에서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서브 스터디에서 만약에 이 듀얼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도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들로 나누시기를 권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듀얼 스페이스에서 그 듀얼 베이시스의 정의가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온다는 말을 이해해. 이거는 그레디언트 팩터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지금 이미 조금 공부가 이미 되어 계신 분들은 어떤 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 함수가 주어질 때, 함수가 주어질 때, 그리고 지금 M은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고, 레비시비다 커넥트까지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레디언트 벡터 저희가 기호 이렇게 쓰죠. 통상적으로 쓰는 거. 그런데 이게 매트릭에 의존되는 컨셉이면, 이거 로컬 코디네이트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적히냐면, GIJ, 이건 어퍼 인덱스는 인버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고, DF, DX, 뭐, J, DDXK. 이 DDXI라고 써야겠죠? DDXI. I랑 J가 다 지금 2개씩 있으니까 인덱스하니까 제가 다 썸이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늘은 제가 오히려 이걸 생략 안 하고 쓸게요. 얘가 붙거든요. 이게 리스 표현 정리의 결과고, 이게 결국에 코벡터의 결과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래서 그 이것도 해야 되는 중요한 그 과제가 맞습니다. 이거 뭐냐? 나중에 다 하나씩 그 이제 들고 오시면 질문으로 해소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게 왜 붙냐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인버스를 곱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걸 그냥 코벡터, 듀얼 스페이스의 그냥 정의 때문입니다. 단순히. 리스트 표현 정리 그냥 단순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서브스타디스에 녹이고 싶으시면 녹이시기를 권하겠고요. 이건 이거. 그리고 어떤 것도 더 다 고민해야 되면 이 1, 2, 3번 지금 다 고민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1번에서 어떤 게 고민이 돼야 되냐면 1번이 서피스인 알스랑 뭔 상관이 있냐라는 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크리스탈 심볼을 구한다고 할 때 지금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컨디션이 두 개잖아요.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랑 토전벌이 두 가지 컨디션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어떤 식으로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그래서 그거가 크리스플 심벌에 녹아 있는 방식으로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번. 2번에 대해서도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저 영상에 다 만들어 놨었던 것들이어가지고 사실 만약에 슬랙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제가 사실 그냥 그 영상을 그냥 포워딩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냥 이 시간에 그러면 그것까지 막히면 같이 보는 거는 어렵지 않고 오히려 오늘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3번 얘기예요. 1, 2번은 그래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들은 맞고 3번을 좀 해소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 3번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영희 선생님께서 공부를 시작하셨던 커넥션 폼을 가지고 이제 미분할 때 뭐 프린시플 번들이니 뭐 벡터 번들이 약간 이상한 단어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한 그런 정서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해소하는데 이 3번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2번과 3번 제가 적어 놓은 것만 오늘 비교를 해볼게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벡터장과 미분 형식을 받아서 미분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2번의 로직이. 그래서 미분 형식을 벡터장으로 미분해서 미분 형식을 만드는 게 2번 뜻이에요. 말 이해가 가셨나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하긴한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뭔 말인지 이해가 가냐라는 지금 층에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3번은 지금 여기서 일단은 그 혹시나 마찬가지 지금 텐서 프로젝트나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 다시 그 기대수 레벨에서 이퀴버런스 클래스 그래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텐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를 두 개를 곱한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냥 층위는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기술이 되어지만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두 개를 붙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듀얼 스페이스 두 개를 붙여서 지금 만드는 컨셉인데 얘는 미분 형식 두 개를 붙여서 미분 형식 두 개를 붙여서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말 이해가시죠? 미분 형식 두 개짜리를 붙여가지고 벡터장으로 미분해서 아웃풋이 뭐인 걸 기대할까요? 미분 형식 두 개짜리인 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치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어보면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는 안 바꿔요. 이거 동의되시죠? 얘는 벡터 필드예요. 얘는 안 바꾸는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가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두 개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이 어떤 거냐면 이게 나오는 아웃풋이에요. 혹시 기호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는 기호인지? 지금 다 1, 2, 3번이 그 라인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해소되었던 질문이 레비시비타 커넥션 벡터 필드 두 개 받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라이프니츠만 되게 그냥 확장하면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 문제여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냐? 얘는 하나는 벡터 필드고 다른 하나는 미분 형식이잖아요. 그거를 미분화해가지고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첫 번째 슬롯은 이거. 두 번째 슬롯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얘 그대로 가지고 오고 텐서 프로덕트로서 티스타임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기호 보이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얘 형식 똑같이 따라하는 거.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커넥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커넥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3번은 안 쓸게요. 3번은 이제 TMTM의 텐서 곱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 보이시죠? 3번의 경우는 그 벡터 필드 두 개를 텐서 곱으로 붙여서 그거를 미분해 가지고 벡터 필드 두 개의 텐서 곱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술하면 여기서 제가 스타라고 위에서 쓴 걸 그냥 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놈은 그냥 단순히 무슨 뜻이냐? 이거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정말로 미분으로 언제나 생각을 정말로 해줘요. 일단 이 뜻이에요. 단순 미분. 펑션에 대해서는 단순 언제나 미분을 언제나 처리한다.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 이해 가시죠? 진짜 그냥 로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데리버티브라는 의미로만 언제나 해석을 합니다. 또 컨벤션.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는 그럼 뭐냐? 얘도 그냥 앞에 함수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냥 결국에는 그 어디냐? 요 타입이에요. 이 경우에 해당해요. 요 경우.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텐서 곱 자체는 그냥 그 코탄젠트 번들, 티스타임 두 개 텐서 곱으로서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요 타입이에요. 투 텐서.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라는 벡터 필드로 미분해요. 이제 그 진짜를 적어드릴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 아무렇게나 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붙이고 싶고 이것도 붙이고 싶고 이것도 붙이고 싶고 이것도 붙이고 싶어. 그리고 이거 앞에 함수가 달려있다. 그러면 인덱스를 붙여줘요. 썸이 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혹은 이거 의미에 따라 가지고 좀 잘 봐야 되는 건 있지만 IKLP라고 이렇게 붙인 이런 놈을 미분한다. 목적은 예를 들어 리만 커베이처 포텐서는 이렇게 포텐서입니다. 물론 다 벡터 필드 여기서는 미분 형식만 달리기는 해요. 그 경우에는 그 커베이처 텐스 자체도 미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사실 텐서 프로덕트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의미상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다 텐서 프로덕트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미분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오직 라이프니츠. 그냥 귀찮지만 그냥 적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시나요? 그냥 라이프 니츠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써가지고 맨 마지막엔 뭐가 남아야 되냐면 이렇게 미분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나요? 텐서 프로덕트들마다 라이프 니츠로 다 바꾸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얘는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뭐냐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벡터 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V는 벡터 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냐면 벡터 번들의 대상은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에만 대상 국한되어진 대상이 아니에요. 미분 형식이란 벡터장만 하는 게 아니라 텐서 프로덕트로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구성 요소는 어떤 식으로 붙이는 거냐면 그 벡터장과 미분 형식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냥 다 텐서를 가지고 그냥 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이제 오늘 위키선에서 그게 어떤 설명이지만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거가 다 녹아 있는 거냐면 이렇게 기호를 쓴 거는 그럼 이걸 뭐로 보냐면 G는 그럼 어떻게 적히는 거냐면 그 이제 미분기하 사이드에서는 GIJ, DXI, 텐서 DXJ로 적어놓고 말 이해가셨나요? 적어놓고 그 벡터장의 섹션으로서 얘를 바라보고 사실은 벡터장에 주어져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탄젠트 번들의 섹션이면 벡터장, 코탄젠트 번들의 섹션이면 그러니까 디퍼런셜 폼 얘는 이제 투 텐서들의 섹션으로 본 다음에 그 여기는 무조건 벡터 필드.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제로라는 게 어떤 의미의 제로냐면 투 텐서로서 제로예요. 미분형식, 텐서, 미분형식 곱하기 0이 붙어 있다는 그 센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지 하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연락 관계라고 적어 놨지만 사실 그러니까 어느 이해까지 돼야 되냐면 이게 그러면 미분형식과 벡터장 레벨에서 미분법과 그게 서피스인 알쓸에서 구체적으로 뭔지까지 인지를 하는 가운데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지금 보는 거는 어떤 결이어야 되냐면 이 언어 다 필요 없고 이걸 지금 서피스인 알쓸에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 레벨에서 해독이 되는 라인까지 가지고 가야지 정확한 이해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우리가 아는 미적분학이랑 같은 라인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과정은 가우스의 미디안 정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지금 노멀 디렉션을 죽이는 그 과정에서 GIJ를 가지고 크리스플 심볼을 도입하고 그 커베이처 텐서를 가지고 그 가는 라인의 이모저모들을 대화하는 라인인 거가 한 가지 중요한 측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이 계산들 자체가 사실은 몬지 암페르 이퀘이션을 사실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했었고 사실 가우스 보넷 사이드도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이거 다 알려져 있는 웰 노운인 걸 공부하는 그런 결이라 이것들과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공부들이거든요. 이게 기하를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들을 만드는 관점이 가우스 공률과 가우스 공률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엘리멘티리하게 관찰하는데 욕심을 내신 그 퀄리티에서 욕심을 내시는 선에서 보시는 게 모든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책을 복붙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들은. 그래서 그 여러 결에서 흔들어 보시고 애매하시면서 그것들을 노트 테이킹을 하셔가지고 적어 오시는 것들을 모든 의미에서 권합니다. 계산 막히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막히시는 게 오히려 맞아요. 자,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간단히 듣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어떤 거 제가 숙제로 해야 되는지는 좀 오히려 좀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계속 갈 거고 어쨌거나 나와야 되는 거는 커베이처 텐서까지 나와야 되는 라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김태익 선생님 보시라고 올려드린 슬랙의 그 레퍼런스를 보면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섹셔널 커베이처로 고치는 라인의 레퍼런스는 제가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인에서 사실 여러 가지 분쇄해야 되는 것들은 그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크리스피즘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이제 코디네이트를 노멀 코디네이트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왜 섹셔널 커베이처랑 같으냐 이런 것들을 라인 바이 라인의 연역적인 걸 다 어떤 층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상을 다 만들어놨는데 미분 형식 미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대화들을 하면서 녹여 나가시고 어떤 디테일드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을 채워 나가시길 권합니다. 괜찮으시죠?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아니고 그 일주일 중에 그냥 한 시간만의 시간을 쓰시더라도 이 백지에다가 한번 직접 해보는 쪽으로 영상 같은 거 잘 적혀져 있는 거 이거 수술뿐만 아니라 보시더라도 손으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해보셔야 배워요. 이거는 머리로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뭐 파라미터라이징 하고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서 이거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추상화가 보이거든요.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안 하시면 꼭 하십시오. 한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 그냥 적어보고 그냥 아 내가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혹시 질문들이나 코멘트 있으면 이제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아,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했던 펀더멘털 폼 1하고 2를 이용해서 계산했던 거에서 법선 벡터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기 위해서 원래 했던 계산을 계속 좀 더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결일 줄 알았는데, 디퍼런셜 폼이 이렇게 벌써 나올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이론적으로 이런 기호나 여기에 계산법을 좀 더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다시 가우시안 커베처를 그 용어로 다시 풀어보는 방식을 권하시는 건가요? 뭔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헷갈리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전제부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다시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스터디를 리만 기하 코스웍을 할 생각으로 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미적분학을 가지고 만드는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를 쌓고자 하실 때 실제로 미적분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설계하는 게 제 기본적인 이 시간의 제 층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률론과 어떤 미분기의 그런 계산들을 미적분학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서 그래서 지금 그걸 층위해서 가우시안 커베이처에서 노멀 디렉션을 날리는 걸 어떻게 할 거냐가 제가 드린 그 태스크인 거는 그 의미에서 맞는데 이게 그냥 어떤 제가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알려져 있는 걸 단순히 공부한다 이 결은 사실은 단순히 아니에요. 그 알려져 있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근데 지금 오늘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랭귀지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벡터장을 지금 그 1차 미분 연산자로 바라보고 지금 저희가 노멀 디렉션을 날리는 방법으로 크리스탈 심볼을 가지고 날리는 쪽이 스탠다드한 리만기아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단순히 리마인드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지금 라인에서는 뭐냐면 이거 엔지니어링 미분에서 제가 다 해놓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섹셔널 커베이처로 바꾸는 과정에서 크리스펠 심볼과 그러니까 레비시베 커넥션을 이용한 그 크리스펠 심볼과 리만 커베이처 텐서로서 이게 바뀌는 그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거냐면 노멀 디렉션 어떻게 날리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가우스랑 리만이 이룬 관찰이 거기까지예요. 그거에 대해서 백앤폴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관점들.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얘기들은 그 중앙화다. 그러니까 이 찹보 다 떼고 노멀 디렉션 어떻게 버릴지를 하려면 이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선에서 이해를 하고 다시 그 계산들을 보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왜 필요한지는 보이는 라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앞으로 저희가 하려는 얘기들도 계속 그런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알려고 하면 어떤 필요해지게 되는 수학적인 머시너리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애매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 머시너리들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관심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랭귀지를 지금 배우시는데 모티베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배우시면 되고요. 서브스터를 포함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학부 미분계 라인에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에서 왜 이게 퍼스트 펀다멘탈 폼에만 의존되냐라는 거를 먼저 보셔도 당연히 괜찮아요. 근데 그 어떤 그 순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정해드리는 건 좀 애매한 면들이 있어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뭐냐면 매주 한 장씩이라도 뭔가 아무거나 적어보시면 돼요. 그 챗GPT에서 시켜주는 거를 복붙을 하시든, 오히려 그 리소스는 너무 많거든요. 양질의 너무 리소스들이. 그래서 하시면서 그 가다 보면 근데 어차피 이리로 가요. 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가우스랑 리만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에서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서피스인 R3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풍부해진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아, 그리고 제가 또 그냥 역사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가우스가 그 시절에 어떻게 진짜 위대한 정리를 도출했는지 조금 대충 찾아보다 보니까 가우스는 어, 삼각형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그 곡면이 올라갔을 때 뭐 너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로부터 봤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닌데요. 그게 이 디퍼런셜 폼과 결국에는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 답을 여러 결에서 나눠드릴게요. 세 스테이지로 갈라야 돼요. 사실은 답은요. 그래서 제가 직문수 레벨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는 걸 제가 포커싱으로 하고 있는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다룬 건 미적분학으로 손으로 다룰 줄 아는 지식이어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이 시간에 그 가장 근본적인 슬로건 자체는. 그래서 직문수 레벨은 그거를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약을 치냐면 이게 이너 프로덕트들을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퍼스트 펀다멘탈 폼과 세컨드 펀다멘탈 레이시오를 표현할 때 퍼스트 펀다멘탈 폼 자체를 아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의 데리버티브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그 형태들을 보시면 캐피털 E, F, 캐피털 G에 대해서 그 데리버티브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노멀 디렉션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내적 자체를 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패밀리 오브 내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멀 디렉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우스 위대한 정리의 어떤 대충 이제 녹아 있는 거고 그 두 번째로 사실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 크레딧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우스 코다치 이퀘이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마 계산 미분기한지 엔지니어 미분기한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설명은 버리시고 지금 이제 이 포멀 랭귀지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이 설명들을 다 버리시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레벨에서 보통 가우스 이퀘이션이나 가우스 코다치 이퀘이션 정도로 호칭이 되는 거에서 이제 요거는 오히려 마음에 편안함이 좀 있으시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요 레벨에서 가우스 코다치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우스 위단전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헤비한 랭귀지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얘기에서 지금 저희가 EFG, LMN 혹은 스몰 E, 스몰 F, 스몰 이제 G에 대해서 저 지금 가우스 코다치 이퀘이션을 유도라는 이거 안 어려워요. 그냥 단수 사용됐어요. 아주 쉬워요. 근데 좀 손으로는 좀 써봐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어떻게 인지하셔야 되냐면 지금 서피스인 R3를 버리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커넥션과 크리스플 심볼과 이런 디퍼런셜 폼의 그리고 텐서로서의 미분과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1, 2, 3번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그냥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 얘기고 만약에 미적분학 할 줄 아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들은 하면서 녹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썰풀이라는 건 제 개인의 생각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 솔직한 생각에는. 2번은 실제로 서피스인 R3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가우스 코다치 이퀘이션으로 가서 가우스 위대한 정리로 유도하는 그 라인들을 보는 건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들에서 이것들에 의존되는 의존성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레비시브트 커넥션과 리마니안 매트릭과 크리스프 심볼, 커베이지 텐서의 미분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라인이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구체적인 계산들을 보는 방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되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에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앞으로 1년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처음 시간에 묻는 건 계속 똑같아요. 가우시안 커베이지 계산이 맞냐? 가우시안 커베이지 적분에 대해서 맞냐? 그럼 그 의미가 바뀌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빌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제가 이걸 안다가 아니라 이거 여기서 다 많은 게 나와요. 너무나 많은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관찰들을 침착하는 가운데 보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서피스인 R3의 계산을 보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추상하는 방식들은 너무나 많은 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냥 매주 뭔가 손으로 좀 끄적여 본다. 이 정도면 딱 좋아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필요한 수학들이 이제 생기면 그거 공부하면 돼요. 그건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서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수학 공부할 때 그런 뭐 듀얼 스페이스나 뭐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보면 뭐 뭐냐 이거 이런 게 오히려 어렵지. 뭐 모티베이션가 왜 알아야 되는지 알면 그냥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서 줍니다.